자, 2장 일반 전표 입력 방법 익히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 증빙을 참고하여 빵 공장의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를 입력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여러분 실행해 주실 수 있으시죠? 빵 공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지금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 안에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봤었던 이 구조인데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합계잔액 시산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1월 1일자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1월 1일자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충당금도 있고 바드러움도 있고 또 재고재산도 있고 그런데 수익과 비용 계정은 보이지가 않죠. 자, 왜 그런 것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지금 보이는 자료들은 이전 강의에서 여기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입력했던 이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들의 2월된 값이 조회가 되는 거예요. 현금이 지금 4,071만 원, 보통예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의 이 데이터를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것을. 그런데 궁금한 게 전년도의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도 우리가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원가 명세서에 이런 500번대의 제조 경비들도 입력을 했고 또 정기분 손익계산서상에 이런 비용들도 입력을 했는데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에 저 합계자익산표에 이게 잔액이 안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차기로 이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수익 비용에 대한 자료들은 2025년도 1월 1일 시점에서 이월돼서 넘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잔액이 넘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들은 이제 2025년도의 거래들을 입력하면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현금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게 현금의 이제 T 계정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정기월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25년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출금 전표 따라하기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자, 1월 10일 날 영업부서 야근 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수취라는 건 이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전표 입력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빵공장 기아라고 해서 지금 아영식당한테 영수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영수증을 우리가 간이 영수증이다 이렇게 불러요.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은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막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 증빙으로서의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간이형 수증은. 자, 어쨌든 간에 간이형 수증을 받고 27,000원에 대해서 영업부 야근 식대 비용이 나간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우리 분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올해가 25년도면 1월 10일 날, 날짜는 25년 1월 10일이고, 자, 종업원들 식사한 거니까, 이런 비용은 여러분 복리 후생비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로 열고 판이라고 제가 적은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영업부서니까 이건 제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입력할 때는 500번대로 시작하는 건 제조와 관련된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00번대로 들어가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뭐예요? 그렇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분계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때 차변, 대변 구분해 가지고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 줄로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출금 전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은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 자, 여기 전표 입력 메뉴 안에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매입 자료가 아닌 그냥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 공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집계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전에도 당부를 드렸었지만 여러분 이 수업을 들을 때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조금 여러분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이론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께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다 수업을 들었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교재는 220쪽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할 때, 자, 우선 날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1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1 누르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1이라고 1월 달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화살표를 클릭해서 해당 월을 여러분이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날짜를 여기다가 비워놓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1월 달에 입력한 게 전체가 나와지고 또 1월 뭐 3일, 1월 5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날짜를 지정해주면 여기다가 1월 10일이라고 이렇게 지정해주면 1월 10일 입력된 것만 보이게 되고 1월 10일만 입력될 수가 있고 요 일자 선택이 안 되죠. 1월 10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버리면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입력할 수도 있고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또는 여기 변경을 클릭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조회를 한 다음에 1월 10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2월 뭐 12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을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눌러서 우리는 그냥 그날 입력을 해볼게요. 1월 10일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차변 대변을 여러분들이 분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구분의 커서가 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팁을 보시면 1번 숫자 1을 누르면 출금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2번을 누르면 입금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누르면 차변, 4번을 누르면 대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도 입력해보고 1번 출금으로도 입력을 해볼게요. 우선 차변, 대변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3번을 눌러주시면 차변이라고 구분이 돼요. 숫자 3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조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회를 할 때는 여러분 여기 상단에 코드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창을 띄워서 조회를 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단축키 F2번을 눌러주면 이 창이 뜨는데 이 정도는 암기를 해 놓는 게 편합니다. 자, 조회를 해주시고요. 차변에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 복리, 후생비잖아요. 그러면 복이라고 치면은 복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다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러분 정말 주의사항은 도급, 보관, 분양, 운송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업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을 입력하실 때에는 일반 제조기업과 관련된 비용, 일반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500번대의 제조 원가. 그래서 이렇게 500번대의 제조 원가 비용을 걸어주시면 제조 원가 명세서의 제조 경비에 이 금액이 집계가 되는 것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면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이 데이터가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조와 관련된 제조 원가로 집계할 건지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집계할 건지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채점에도 들어가고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600이나 700번대로 시작하는 이런 도급, 보관, 분양, 운송 원가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영업부서의 야근식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조활동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811번으로 800번대 코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에서 F2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이전 강의에서 저와 같이 등록했던 거래처 코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만약에 거래처를 신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해서 또 여기서 바로 거래처 등록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영식당이라는 거래처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래처는 매번 가는 게 아니고 빈번하게 거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거래처를 모든 거래처를 다 코드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요 거래처 코드를 조회해가지고 입력하는 형태로 걸어주는 거지만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은 거래처 표시라든지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일반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여기다가 뭐 아영식당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조교 쪽을 클릭해 주시면 자, 조교에서는 여기 보니까 직원 식당 운영비 대체, 직원 회식 때 미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811번의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조교가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자, 이게 표시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조교 등록으로 이렇게 제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811번이라는 이 복리후생비에 계정 과목으로 제가 이동을 해보니까 대체 조교에 아까 보셨던 이 조교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체 조교라는 건 뭐냐면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했을 때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입력했을 때 이 대체 조교가 표시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이때 이 차변 대변이라고 안 하고 여기 보시면 1번 출금이라고 있죠. 1번 출금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출금과 관련된 조교는 이렇게 1숙직비 지급, 여기 임원 피복비 지급 이 조교는 현금 조교인 거예요. 여기 현금 조교의 1숙직비 지급, 여기 임원 피복비 지급 이런 식으로 현금 조교에 있는 이 코드 값을 또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등록할 때 이 현금 조교는 전표 입력의 입출금 전표와 관련된 조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 조교라고 되어 있는 건 차변, 대변 입력할 때 나타나는 조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조교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교 입력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60분 안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은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시험 목적으로 했을 때. 자, 3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변으로 구분이 돼요. 숫자 3이라고 키보드에 눌러주시면. 이해되죠? F2번 눌러서 복리라고 이렇게 치면은 자, 이렇게 비용 계정이 나오는데 비용 계정은 제조와 관련된 건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채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복리후생비 800번대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이런 거래처 내용이나 조교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220쪽에 보시면은 금액이 얼마예요? 27,000원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2 누르고 7 누른 다음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0이 3개 뜹니다.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차변에 분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은 4번 눌러주시면 대변으로 구분이 돼요. 여기 구분해서 여기 보시면 밑에 화면에 4번이 대변이죠. 4번 눌러주시면 대변. 자, F2번 눌러서 계정 과목을 조회하시고요. 대변은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차변과 대변 한 줄로 되어 있고 대변에 현금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차변 대변 이렇게 두 번 입력할 필요 없이 출금 전표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그럼 출금 전표 기능은 자, 요 밑에다가 한번 다시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 구분해서 자, 1번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커서 1번이라고 눌러주시면 출금이라고 구분이 되고요. 그럼 출금이라는 거는 대변의 현금 계정 과목이 이미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811번이라고 해서 차변의 복리후생비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현금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27,000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밑에 하단에는 분계가 차변, 대변 구분돼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각각 따로따로 입력하는 걸 대체전표라고 하고요. 이렇게 현금이 대변에 나가 있을 때 우리가 출금으로 입력하는 걸 출금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27,000원, 대변에 현금 27,000원. 밑에 보이시죠? 또 출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어차피 대체전표로 입력하나 출금전표로 입력하나 결과는 동일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분계를 입력을 하실 때 대체전표로 입력을 하나 출금전표로 입력을 하나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능을 익히는 거니까 출금전표로 한번 입력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차변과 대변 입력한 거는 내가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거 체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는 한 줄 한 줄 지울 수도 있고요. 지우고자 하는 거를 한 번에 체크해서 여러 개를 체크해서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체크해서 상단에 삭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삭제 가만히 마우스 커서 위치시켜 보시면 F5번이라고 단축키가 나오시죠? 또는 F5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삭제하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삭제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좀 재밌는 게 삭제를 하면 이게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이 KLF 프로그램은 여기 상단에 삭제한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면 자, 1월부터 1월까지의 삭제한 데이터를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한 데이터 이 안에 삭제한 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까지 완전히 삭제하고 싶으시면 요거 체크하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휴지통 비우기를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 복구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복구를 클릭하시면은 얘를 눌러주시면 이게 다시 여기 전표로 복구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삭제 눌러주시고 그리고 삭제한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 삭제한 데이터를 완전히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삭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출금전표 입력하는 거 같이 보았습니다. 출금전표. 자, 요 내용이 저희 교재에다가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계를 이렇게 하시고 전표 입력 화면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으니까 요 그림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월과 일을 구분해서 전표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1번을 누르면 출금 전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 케이스와 같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분계인데 대변에 현금 계정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출금 전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출금으로 구분하면 이미 대변에 현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전표 입력하면 요 앞에 번호 있으시죠? 요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 거예요. 자, 1월 10일자에 1번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 번호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계정 과목의 커서가 위치한 상태에서 F2번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계정 과목을 조회할 수 있다라고 했고 복리라고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은 계정 과목이 조회가 되는데 주의사항은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코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511번은 제조기업에서 제조 원가로 구분이 되고 811번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자격증 시험에서는 조교 입력 시 조교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입력을 해도 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입력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할 때 조교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조교가 중요한데 이 조교라는 건 거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 내용을 잘 요약하는 것이 이 거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 시험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없다. 금액을 입력할 때는 플러스 키 누르면 0이 한 번에 3개가 입력된다는 거. 그래서 500만 원 입력할 때는 5 누르고 플러스를 2번 눌러주시면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전표 입력 화면에서 커서가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하단의 내용이 다르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자, 여기 구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밑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쪽을 클릭해 주시면 또 거래처 정보가 밑에 나오고요. 저교 쪽을 클릭해 주시면 요 저교가 등록되어 있는 저교가 나오고 금액을 클릭하시면 또 분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이 어디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하단의 내용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전표 입력 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표에 커서를 두고 키보드에 F5 누르면 라인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지우고 싶을 때는 해당 란에 커서를 위치하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번에 내용이 지워진다 이건데,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여기다가 아영식당이라고 한번 써보시죠. 아영식당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아영식당이라고 이렇게 써보시고요. 아영식당이라고 써보시고, 자, 이 아영식당의 거래 내용을 한 번에 지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한 문제에 3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랑 이 기본서를 꼭 한번 끝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기출문제 10회분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같이 연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자신감을 갖고 또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우선 완강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금 전표 따라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5일 날 성호 제품의 전기 외상 매출금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자, 여기 보니까 빵 공장 우리가 공급자죠. 입금표라는 거는 돈을 받은 회사가 돈을 받았다라고 발행해 주는 거예요. 성호 제품한테 네가 나한테 돈 줬네. 100만 원. 이거 현금으로 받았어라고 입금표를 우리 빵 공장이 성호 제품에 발행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렇죠? 그럼 주의사항은 여러분 입력할 때 이 외상 매출금과 같은 이런 채권은 이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줄로 차변에 현금만 있을 때에는 차변, 대변, 대체 전표를 입력하실 필요 없이 입금으로 구분해 주시면 차변에 현금이 이렇게 자동으로 찍히게 돼요. 그럼 대변 계정 과목인 외상 매출금만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단에 이렇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현금으로 해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금액이 자동으로 분계된 게 또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교재 보면서 입력을 해보시죠. 자,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재에 보시면 자, 우리 교재는 222쪽입니다. 222쪽에 자, 1월 5일이죠. 그죠? 1월 5일로 들어가 주시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변, 대변, 대체 전표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차변에 현금만 기록이 된다. 한 줄로 분기가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 구분의 커서를 위치하고 하단에 보시면 2번에 입금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입금으로 구분해 주시면 차변에 현금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F2번 눌러서 대변 계정 과목인 외상 매출금만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만 기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제가. 엔터를 쳤어요. 그럼 엔터를 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장부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외상 매출금이 누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건지 코드를 안 걸어버리면 나중에 거래처별로 이 외상 매출금 잔액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채권이나 채무 계정 과목들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는 형태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실무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자, 그럼 거래처 우리가 등록한 거래처가 나오죠. 자, 성호 제품의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니까 여기 성호 제품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적용은 거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이건 채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실무에서는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또 인쇄를 누르면 이렇게 전표를 또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입금 전표라고 해서 이렇게 또 인쇄가 가능하고 뭐 결제 란도 설정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뭐 전표 출력하거나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서 이렇게 인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금 전표라는 거를 입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또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숫자 2번 누르면 입금으로 구분이 되고, 차변의 현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 계정과목만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거래처 명만 입력하면 원장에는 거래처별로 조회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코드 번호를 입력 안 하고 이렇게만 했다. 내가 직접 성우 제품이라고 타이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코드별로 외상 매출금의 이 잔액을 조회했을 때 이게 코드가 안 걸려 있으면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를 걸어주는 형태로 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걸어주는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입금, 출금, 대체전표를 꼭 구분해서 입력하지 않고 모두 차변, 대변 따로따로 각각 입력하더라도 분계가 정확하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분계 연습을 위해서 제가 이 이후의 거래들은 차변과 대변 각각 구분해서 입력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체전표 입력하는 거 같이 한번 보시죠. 대체전표라는 건 뭐냐면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하는 걸 대체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월 16일 날 매출거래처 영업부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을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숯불갈비라는 거래처에서 지금 국민카드로 1월 16일 날 22만 원을 결제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25년도 1월 16일자로 들어가서 자, 우리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이 접대비 성격의 기업 업무 추진비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요 2만 원 매입세액은 우리가 접대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공제 못 받는 2만 원도 다 접대비에 포함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자, 카드로 하게 되면 돈이 바로 안 나가니까 미지급금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요 국민카드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국민카드 거래처 코드를 이 미지급금 채무에다가 꼭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는 여러분 교재는 몇 쪽에 있냐면 교재 페이지 쪽수를 불러 드릴게요. 제가 교재는 페이지 223쪽이고요. 날짜는 1월 16일입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입금전표, 출금전표 말고 차변과 대변을 따로따로 입력할 때는 여기 밑에 팁을 보시면은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이죠. 그래서 3번 눌러주시고 F2번 눌러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우리가 제조와 관련된 거면 500번대 코드를 쓰시는 거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고, 자, 이런 비용은 거래처 코드를 굳이 걸 필요는 없어요. 자, 적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비워놓으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차변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보니까 22만 원,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도 같이 접대비에 다 그냥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변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국민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아직 돈이 안 나갔잖아요. 그럼 미지급금이라고 부채 증가로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 미지급금은 나중에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숯불갈비한테 갚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민카드한테 갚는 거니까 요 국민카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은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상단에 입력을 했고, 하단에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의 발생,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인데 거래처 코드는 국민카드라고 걸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거래처 코드란을 두시면은 이렇게 또 요 거래처 정보가 또 확인이 가능하고, 뭐 추가할 거 있으면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금액을 눌러주시면 또 분기가 나오고, 적용을 클릭해 주시면 또 밑에 적용 내용이 나오고, 커서 위치에 따라서 밑에 모습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답 그림 해놨고요. 그리고 대체 전표는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에 쓴다. 그래서 3번은 차변, 그리고 F2번 눌러서 계정 과목 조회해서 입력하면 되고, 4번은 대변으로 해서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되고, 미지급금과 같은 채무도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래처별 잔액을 또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전표 입력 화면에서 연어를 옆에 변경을 클릭했을 때 기간으로 전표 입력을 할 수 있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전표 입력을 했는데 해야 되는데 모르고 2월 10일로 날짜를 잘못 입력했다면 변경을 클릭해서 1월에서 2월로 해서 이렇게 월수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이건 이제 했다가 다시 고칠게요. 2월 16일 날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1월 16일로 했어요. 그럼 이때는 변경을 클릭하셔가지고 1월부터 2월로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이거 1월 16일이 아니라 2월 16일이야 라고 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다시 고쳐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또 바꿀 수도 있다. 한번 다시 변경을 눌러주시면 또 월별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날짜를 비워서 엔터를 치시면은 입력되어 있는 전표, 지금 저희가 입력했던 전표가 모두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6일이라고 특정 날짜를 지정하면 그 날짜에 입력된 거와 그 날짜만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학계잔의 시산표를 눌러보시면 학계잔의 시산표라는 건 모든 계정이 집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터 치면 12월 말일자로 올해 25년도 12월 말일자로 조회가 되는데, 자, 전년도의 자산부채 자본 잔액은 여기에 다 조회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 현금에 대변에 27,000원이 또 추가로 들어갔네요. 이 현금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현금의 T 계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현금의 T 계정이 나오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현금의 차변에 요 잔액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1월 5일 날 송호 제품한테 현금을 차변에 받았네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러분이 입력했던 분계가 또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또 27,000원 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현금이 대변에 입력이 됐죠. 대변에 현금이 이렇게 입력됐고 출금 전표로 해서 요 27,000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계된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닫혀지고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 지금 차변에 4,171만 원, 대변에 27,000원에서 현금의 잔액이 요 금액에서 요거를 뺀 4,168만 3천 원이다라고 나와 있죠. 4,168만 3천 원. 이 현금의 잔액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현금 잔액에도 항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여기에 항상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계장 식산표에서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또 입력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으로 줄었죠. 이것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줄어들었어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입금 전표로 우리가 입력을 한 게 조회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또 뭐가 추가됐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가 27,000원이 들어갔죠. 요거 더블 클릭해 보면 자, 복리후생비 T 계정이 나오고 요거 더블 클릭해 보면 또 분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아까 입력했던 거 기업 업무 추진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의 T 계정이 나오고 요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또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했구나. 그럼 미지급금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20여만 원이 또 있겠죠. 여기 보시면 미지급금 요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전년도에 2월대 미지급금 잔액이 2,773만 원인데 22만 원이 지금 1월 16일 날 미지급금이 대변에 증가됐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또 내역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장부에 그냥 반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또 구체적인 여러 거래 유형들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내용들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